해양 플랜트 공학 4.3장 위험도 분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까 4.2장에서는 위험도 분석이라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절차나 용어들을 배웠는데요. 절차나 용어를 배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울 겁니다. 다만 우리가 4.2장 초반에 얘기를 했듯이 결국에는 5장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시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4.2장의 내용들을 그냥 연장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보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세한 건 5장에서 배우고요. 위험도를 분석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가 위험한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위험한데 걔가 얼마나 위험할지.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순서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요.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 시스템과 장치가 지금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도, 아까 이런 위험 요소가 사고로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지를 위험도 추산해서 해주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큰 위험도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거나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안전 시스템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은 어떤 새로운 대안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게 위험도를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설계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파악은 4.2장에서 잘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다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위험 요소 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여기에서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주로 보는 거지, 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될지나 아니면 얘를 뭐 어떻게 하겠다거나 그런 상세한 내용을 하진 않아요. 정성적이라는 건 그냥 뭐 크다 작다 정도 그런 식의 평가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얘는 불이 더 커지겠는데 얘는 뭐 아니겠는데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보고 해양 플랜트 상에 공정이나 뭐 그런 게 대충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걔가 더 어떤 식으로 퍼지겠구나 하는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운전은 뭔가 문제 있는 운전을 하진 않고요. 정상적인 운전을 했거나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인 운전 방식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퍼지겠구나 라는 정도의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상에서의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할 때는 공정이, 아까는 그냥 사고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공정이 정상작동하지 않게 되는 위험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뭐 유량이 커진다거나 뭐 압력이 올라간다거나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문제들을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걔를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안전 대책이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압력이 높아진다면 압력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거고, 근데 압력을 낮추는데 실패하면 어디가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 폭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거고, 폭발로 인해서 누출이 난다면 누출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압력, 폭발, 누출, 뭐 이런 식에 대한 단계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을 하는 게 위험 요소 및 운전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고일 때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 얼마나 큰 피해로 갈지, 그건 이제 우리가 해양 플랜트 설계해 놓은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쪽이 폭발하면 이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라거나 그런 것들에 추산을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플랜트에서 위험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은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자주 발생하거나 큰 피해를 일으키거나 하면은 위험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잘 안 발생하는데 피해도 작아요. 그 정도면 굳이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 없죠.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요 라인 그었을 때 이쪽은 되게 위험한 문제들이니까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고요. 이쪽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해주면은 뭐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양 플랜트 공학 책을 보면서 보면은 이런 식의 그림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크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걔는 되게 조치를 강하게 취해줘야 되고, 잘 안 발생하고 약하면은 조치를 잘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거죠. 아니면 피해는 작은데 자주 발생하는 거,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추가로 배우는 게 정성적 해석 방법론을 좀 더 다룹니다. 정량적은 5장에서 다룬다고 얘기했죠. 정성적이라는 거는 성질에 대한 설명이고, 그냥 얘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그런 식의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이미 앞에서 배웠던 하지드나 하좁이나 피마 같은 게 정성적 위험성 해석 방법이고, 해석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하지드도 배웠고요, 피마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 배울 거는 하좁밖에 안 남았죠. 여기에서 자주 쓰이는 말은 지시어라는 게 이제 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좀 하좁을 컨셉을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좁은 저기 운전 중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어요. 운전. 여러분들한테 이미 모든 공정의 파이프라인이랑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의 배치 설계가 다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공정을 돌리고 있다면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걔가 어떤 사고로 커질지를 얘기를 하는 게 하좁이고, 거기 쓰이는 게 지시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어는 뭐냐면은 뒤에서 얘기를 바로 뒤에 있으니까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어떤 특정한 변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태값이 없거나 뭐 증가, 감소, 반대, 부가, 부분, 뭐 기타 이런 식의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요. 앞에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유량이 감소했다. 아니면 뭐 점도가 증가했다. 그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유량이 아예 없다. 라고 하면은 명백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작동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됐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하겠냐, 어떤 위험도가 있겠냐라는 게 이 하좁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변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계측을 해서 수치화를 하는 게 가능한 특정 변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변수라는 거는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특정 변수는 뭐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앞에 붙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이탈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작동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변수들을 일반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지시어 얘기를 앞에서 했던 어떤 유량, 압력 등 그런 애들이랑 요거랑 조합을 했을 때 어떤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 쭉쭉 사고 위험을 해석해 나가는 게 운전 중에 위험성 평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시행 단계를 보자면은 우선 아까 지시어 얘기했죠. 지시어에 따라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를 정하고,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를 검토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유량이 줄었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유량이 줄어서 걔가 사고로 이어질 때 어디가 사고가 나겠냐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피해 규모를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원인이 있었잖아요. 유량이 줄어드는 원인이 뭐 어디 있다면 그 원인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겠냐라는 거를 바탕으로 여기죠. 그런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 어떤 원인으로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를 봐서 그 빈도를 결정하면 피해 곱하기 빈도가 위험도잖아요. 그래서 위험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도를 보고 얘가 별로 안 위험하면 무시하고 아주 위험하면은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없었으면은 대책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상황이 잘 모르면은, 그러니까 뭐 원인이 정확히 뭔지, 뭐 사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봐라 라는 게 하족을 하는 시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는 되게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정 쭉 그려놓고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 배치도 그려놓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걔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결과는 얼마나 피해가 큰지, 그거 두 개만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도가 계산이 나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안전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해양 플랜트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하나하나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위험도를 해석할 때 아까 앞에서 그냥 단순히 크다 나쁘다 사고가 발생했다 말았다 말고 그 피해까지 아니면 그 발생 확률들 어떤 문제가 발생할 확률들을 정량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위험도 해석이라는 걸 하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보고 알아서 모든 시나리오를 짜오세요까지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해서 해석을 하죠.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은 뭐 가스나 연기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이 복사열이 있잖아요. 불이 나면 열을 사방에 내잖아요. 그럼 그 열을 쬐을 때 어떤 다른 장비가 뭐 터진다거나 뭐 한다고 열을 받아서 손상이 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그때에만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정량적 위험도 해석 방법론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탈출 상황을 가정을 하고 대피 탈출 구조를 하는데 얘가 얼마나 잘 되냐라는 것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종합적으로 뭐 어디에 불이 나가지고 그거부터 대피 탈출까지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딱 그 시나리오만 쪼개가지고 거기에 대해 잘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위험도를 해석하는 그런 예시들이 책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3장까지 4.3장 내용은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는 정성적 평가 방법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정량적인 얘기를 했는데 정량적 내용에 대한 거는 5장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정성적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4.2장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운용 중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위험도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